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오늘 준비를 한 내용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LNF, 에코프로 다음으로 2차전지 대장주 현재 2차전지 산업의 시장 흐름과 그리고 2차전지 분류에 따른 부분들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 상하이 공장이 봉쇄가 되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에게 뺏겼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전기차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가 지금 상위 5개 중에 2개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염가형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높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LFP 배터리를 전면적으로 탑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 쪽과 비아디가 전기차까지 만들면서 이제 배터리도 만들죠. 그래서 비아디와 CATL이 합해서 중국이 지금 이제 글로벌에 판매를 하는 LFP 배터리의 90%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는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양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K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고가형 전기차 라인업들로 지금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세화를 하고 있는데, 2030년 니켈 시장의 규모가 9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이나 벤츠, BMW,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바꾸는 전동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들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부터 지금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 요즘 들어가지고 자동차 이제 신규로 발주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안 옵니다. 1년, 1년 반,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1년 반까지도 지금 기다려야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국내 최다 판매량에 빛나는 그랜저 올해 하반기 때 완전 변경 모델이 나오죠. 기존에 지금 이제 더 뉴 그랜저 지금 이제 그 넣었었던 예약 주문 넣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존에 지금 그랜저 말고 새 그랜저로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출고 적체 형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작년에 최대 판매량에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얼마나 큰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나와줄 수가 있고요. 지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71% 인도량이 늘어났습니다. 30만 대 인도를 했고요. 작년 전체 93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2020년 대비를 해서 36% 증가를 한 악조건 속에서도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는 올해 작년 대비 판매량, 그러니까 2022년의 판매량이 이 93만 대 대비를 해서 50만 대 이상으로 이제 120만 대에서 130만 대까지도 판매를 할 수가 있겠다. 많이 이제 좋은 그런 생산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150만 대까지도 팔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2022년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 인도량이 18%가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겠지만 차량 대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탑재를 한, 그러니까 이제 양산형 모델들이 중국 공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산형이 대수가 많지만 매출 비중은 크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쪽 공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인도량이 굉장히 급감을 해버렸어요. 2분기 때 25만 대 인도를 했습니다. 2021년 2분기보다는
많았지만 컨센서스 올해 2분기 때 35만 대 인도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 상하이 공장 봉쇄 여파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절대로 이거를 허용을 안 하겠다, 제로 코로나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하이 공장 봉쇄 여파 때문에 생산량이 2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산량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반도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가격을 30%씩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테슬라 업체 이 입장에서도 컨트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 탑재가 판매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양극재 소재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의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소재라던가 형태별로 간략하게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LFP가 뭐냐, 삼원계가 뭐냐 나뉘고 있는데 양극재 소재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극재 소재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값싼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안 들어가요. 코발트가. 그리고 망간이라던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철 그리고 인산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패키징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우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NMC다, 뭐 NCM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이게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니켈입니다. 니켈 그리고 망간, 코발트. 그래서 이 망간이 들어가냐, 알루미늄이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NCM이냐, NCA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배터리 소재별로 분류가 되는 거고 뭐 원통형이다, 파우치다, 뭐 이제 뭐 각형이다 이것도 이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패키징, 배터리 모양, 형태별로 나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이 LFP 배터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배터리 소재별에 따라 가지고 니켈 함량 같은 경우 좀 줄어들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고 바로 이제 리튬과 철과 인산이 들어가는 값싼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 산업에 있어가지고 초기 당시 때 가장 이제 배터리 생산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이었죠. 배터리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을 만땅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700에서 한 800km 정도 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충전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도 한 600에서 700 정도는 가지 않아야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기술력이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뿐만한 우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NCM 그리고 NCA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성능 좋은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주력을 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CATL과 BYD 쪽에서 가격이 조금 싼 성능이 떨어지는 LFP 쪽으로 주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LFP 굉장히 무겁고요. 성능이 안 좋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전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코발트 가격이 8배, 10배, 기존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배, 50배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LFP 탑재가 굉장히 극적으로 늘었죠. 작년에 14.8%에서 LFP 사용률이 1500%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24.1%까지 점유율이 올라갔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LFP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CATL 쪽과 LG 에너지 솔루션 순위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성장성에 힘을 입어가지고 단단하게 1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해가지고 작년 역전이 일어난다 한 4% 남짓이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양 매출이 지금 감소가 되게 되면서 점유율이 CATL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20% 가까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3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전부 다 더한 것이 CATL보다 지금 점유율을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장이 이렇게 점유율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단연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 그러니까 글로벌에 납품이 들어가는 LFP 배터리의 9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탑재가 되었었던 제너럴모터스 쪽 전기차입니다. 차고 안에서 그냥 화재로서 전소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최근 배터리 화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리콜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능이 중요하겠지만 이 성능빨로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리콜 한 번이 발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성장 동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돈을 다 전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안정성 문제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 안정성 문제에서 LFP 배터리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고성능 3원계 배터리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가 값이 싼 대신 성능이 안 좋고 무겁다, 이게 이제 악재로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신개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탑재를 하게 되면서 LFP 배터리의 단점을 굉장히 지금 상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차기 테슬라의 모델에 아마 Y일 거예요. 모델 Y의 차체 프레임을 도차를 한 거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론 띄워가지고 지금 촬영을 한 건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의자 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ES인가에서 발표를 했었던 테슬라의 의자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의자 아래에다가 그냥 배터리 팩을 일체 연결을 해버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조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FP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 때문에 패키징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단점을 상쇄를 하기 위해서 LFP를 여기에다가 그냥 탑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성능 같은 경우도 열 제어 기술을 굉장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 높여서 성능 같은 경우도 많이 따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자체 배터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완성차 업체 시장보다 전기차 시장에 있어가지고 선점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로서 전기차의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 게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태별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배터리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파우치형 이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각형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까지는 조금 단점들만 많다라고 부각을 받았었던 원통형 쪽을 테슬라 쪽이 차세대 원통형을 개발하게 되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늘렸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통형 같은 경우는 다른 각형이나 파우치형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규격이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양산 능력이 다른 배터리 대비해서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문제가 되었었던 LFP 배터리나 원형 배터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단점들을 많이 고치고 수정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양산 능력을 올리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산, 전기차의 양산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서 원통형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뭐 BMW, 루시드 리비안, 제규어 랜드로버 이쪽에서 전부 다 지금 원통형 탑재를 고려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원통형 쪽으로 확정을 지은 지금 전기차 업체들도 있고요. 원통형 시장의 점유율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2차 전지 배터리에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성장성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매출 캐파를 굉장히 극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테슬라 매출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와 LFP 내지는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LFP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이 이후부터는 고성능 3원계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되는 이런 시장까지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결국에 지금 3원계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배터리, K배터리 3사의 탑픽은 이겁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LFP 배터리의 대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K배터리들이 이 LFP 양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이 K배터리 쪽에서 어떻게 찾고 있냐라고 하면은 LFP는 단기적인 수요로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 글로벌 점유율 90%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양산 능력을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확보를 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 이거를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굳이 지금 수요를 감수를 하면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를 살려서 결국에는 시장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NCM, NCA 계열을 강화를 하는 식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 LFP 배터리 교체 LNF 사업에 지장 없다. 결국에 LFP 배터리는 중저가 시장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안 좋았었던 원자재 시장을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최고점을 찍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이슈, 코발트 가격이나 니켈 가격에 따라서 오는 단기적인 수요일 뿐이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죠. 리튬 같은 경우는 공급의 한계가 지금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LFP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지금 K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코발트 함유를 낮추는 이 하이니켈을 대중화가 되는 지금 시기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내에 LFP 배터리와 하이니켈 배터리는 가격 차이가 의미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LFP가 하이니켈 배터리로 친다라고 했을 때 하이니켈 배터리가 LFP보다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LFP 배터리는 지금 가격이 상승 추세고요. 그러면서 지금 고점을 찍은 3원계 배터리의 소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코발트 가격이 극도로 낮춰지는 90% 이상 니켈을 함유를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중화를 하게 되면서 이 지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낮춰지게 돼서 현재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하고 있는 이 가격 격차가 굉장히 의미 없는 수준까지 낮춰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의 원통형 납품은 반드시 K배터리 쪽에서 수능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슈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공장 증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다.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전에 1조 이상의 리콜 비용을 처리를 하고 나서 IPO 대박 흥행을 난 이후에 대규모로 자금 수혈이 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기업 내부에서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진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막대하게 조달을 한 자금을 토대로 무엇을 진행을 하냐. 신규 설비를 투자를 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된다?
양산 일정에 따라 양산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주 그러면서 하이니켈 대중화에 따른 K배터리는 이 니켈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테슬라 고객인데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아마 대박 모델로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던가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주춤을 했었던 성장률이 급증을 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배터리에 대한 LNF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대비를 해서 곱하기 2배 매출 폭발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이 2020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를 해서 200% 이상으로 3배 이상 4배 가까운 200% 이상으로 지금 급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4년 내후년 매출이 현재 대비를 해서 곱하기 4배 그러면은 작년 대비를 해서 곱하기 8배가 급증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상 LNF의 영업이익률이 7, 8%대인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6천억 이상까지 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인 하이니켈에 있어가지고 니켈 비중을 90% 탑재를 한 고순도 하이니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기업이다. 양산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테슬라가 품질 쪽보다는 양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재 기업이라고 하던가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차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LNF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2조 원 갈 것으로 지금 보시고요. LNF는 2013년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접고 양극활 제조 기업으로 완벽하게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이니켈 90% 이상 탑재를 한 하이니켈을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 LNF가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 대비를 해서 중요를 한 내용은 바로 뭐다? 테슬라양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양 매출이 2023년 15.6%에서 36.2%로 LNF가 테슬라양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양산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의 실적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2024년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5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작업 덕분에 LNF 같은 경우 이미 지금 테슬라 쪽으로 양극재를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직접 납품에 따른 수요의 급증, 테슬라양 매출의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켈 매출 규모가 9배로 폭증을 합니다. 지금 2022년 규모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704 100만 달러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2030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 규모가 9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하게 돼요. 지금 2030년에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시장으로서 니켈 지금 전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9배 폭증을 하는 이 하이니켈 수요에 국내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던가 LNF 이 양극재 두 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 K배터리의 지금 현재 2024년, 2025년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NF 매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이니켈 대세화로서 굳이 LFP 양산으로 가는 일정이 아니라 하이니켈로서 지금 3원계 NC M 그리고 NC
A를 생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갈 것이다. 1분기 때 니켈 상승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러시아 전쟁 나게 되면서 폭증을 했었죠. 이게 지금 1분기 때 상승분이 지금 2분기에 이제서야 판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왔었던 부분에 1분기 니켈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이 파는 양극재의 가격이 니켈 가격 상승분에 따라서 20% 이상 가격 인상이 올해 하반기 때 진행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 에코프로비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량 양산 설비 투자가 반년 정도 LNF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2025년 기준으로 한 40만 톤까지 지금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년이 늦다 보니까 작년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이 테슬라기 때문에 결국에 대량 양산 설비 투자에 따라서 2분기 매출 결국에는 경쟁사 대비를 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성장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1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30년 양극재 시장 783억 달러로 LNF 같은 경우는 5배 이상의 추가 매출 기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기차 생산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판매량에서 플러스 알파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고 하면 지금 테슬라가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해의 매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매해의 컨센서스가 상회를 한다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작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1년 4분기 실적 나올 때 예상 컨센서스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24년에 매출 컨센서스가 5조 원에서 6조 원이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증권사들 매출 컨센서스가 전부 다 7조 이상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컨센서스가 30%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될 거예요. 고가 구간에서 거의 3,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을 보이는데, 지금 테슬라가 성장률을 감안을 하고 현재 이번에 테슬라가 성장률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력을 지금 이번에 대규모로 탑재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뭐 기가프레스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한 70개, 80개 되는 부품을 직접 용접을 해가지고 뜨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규 이제 이 새로 개발을 한 알루미늄 판금을 도입을 해가지고 프레스 한 방에 압착 프레스를 한번 쫙 찍어가지고 전체 프레임이 한 방에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양산 구조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에 중국 공장이랑 독일 공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를 닫고 왜 닫았냐, 무슨 문제가 또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7월 달 문을 닫고 독일 공장과 상하이 공장 양산 능력을 확대를 하는 설비 투자를 더 단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성장률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 내후년 대박 모델 사이버 트럭 출시에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양극재 시장에 있어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게 8조에서 9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NF의 실적이. 지금 만약에 여기 보수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7조 컨센서스에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만 올라가는 8조 정도를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총 9조 기준, 주가 25만원에서 26만원 기준이 PER이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성장식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올해부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폭증을 하게 되면서 성장 시기가 본격화가 되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있어서 2차전지 업체들의 목표 PER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30에서 50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 같은 경우 37만 원에서 65만 원대까지 목표가 구간이 열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가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게 한 60에서 100% 이상까지 목표가 구간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매출 반영치가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LNF 테슬라 정상화에 따른 매출 성장 극대화가 되는 시기가 왔다. 올해 지금 2분기 전년 2분기 대비를 해서 영업이익이 1100%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성장에 따른 매출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는 이제 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독일 공장 지금 가동 중단했습니다. 증산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합니다. 8월부터 이제 테슬라 밀린 적체 물량들 미친 듯이 찍어낼 겁니다. 하반기 테슬라 상하이 공장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쪽과 SK온 쪽이 테슬라양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23년부터 양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SK 북미 투자가 본격화가 돼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쪽의 매출량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이제 SK 쪽으로 한 2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20% 정도가 지금 매출 규모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출처가 확보가 되게 되면서 LNF 캐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 양극재를 SK나 LG 쪽으로 납품을 하는 물량만 보면은 LG엔솔도 한 1조 원 규모,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도 1조 원 규모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SK가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이 특허권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나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 시기를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출처 확보로서 양극재, 지금 이 양극재에 있어서 하이니켈 수혜로서 LNF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열리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LFP 전기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LFP 양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업, 지금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LFP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매출 쪽으로 급증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비아디의 LFP 모델 아니면 테슬라의 LFP 모델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은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거를 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모델에 있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를 한 테슬라의 주요 모델들이 매출을 견인을 하는 주요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다? 테슬라 매출이 급증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니켈이라고 하던가 테슬라의 향에 따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중요한 키워드로서 양산에 대한 키워드, 그러면서 지금 LG 쪽, SK 쪽이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납품을 위해서 어떻다? 미국 쪽, 북미 지역 쪽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혜주로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장비주로서 원방테크입니다. SK온이 포드 쪽과 합작을 한 블루오벌 SK, 지금 북미 지역으로 10조 원짜리 이제 공장 진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0억 규모의 드라이룸을 수주를 했다.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설비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원방테크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10%, 영업이익 188% 성장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지금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단행이 되게 되면서 작년에 조금 이 2차전지 설비 투자가 주춤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살짝 꺾였다가 이번에 2차전지 설비 투자가 본격하게 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인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지금 미국 파운더리 신규 공장이 착공식이 미뤄졌죠. 왜냐고 하면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 이 반도체 지원안이 표류를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쪽에서 미국 쪽에다 한 50조 원 규모짜리 신규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원방테크는 이제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까지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성장 산업의 필수 구축 시설인 클린룸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의 필수적인 드라이룸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입니다. M+. 작년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M+가 수주를 진행을 했었던 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해당 부분을 참고 참다 그냥 작년에 전손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올해 미국 법인 설립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SK온 쪽으로 패키징 장비를 단독 공급을 했었던 2차 전지 패키징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에 SK가 지금 테슬라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M+ 같은 경우도 테슬라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의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으로 조립 장비를 납품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노스볼트가 수십조 원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2차 전지 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 장비를 썼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장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M+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 코로나 여파 때문에 납품이 들어간 이런 이제 대금을 회수를 못했는데 전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으로서 적자로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적자 처리를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미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M+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국 2차 전지 업체도. 그럼 결국에 지금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게 2차 전지 업황 좋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실적이 폭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못 받은 돈을 대금 회수를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지금 매출 잔고가 작년 내내 지금 계속 수주 잔고를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2천억대 이상의 작년 대비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40에서 50% 이상의 매출 캐파의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 양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납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서 급등이 들어가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미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양산을 할 텐데 이쪽에서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2천억 규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게 폭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차세대 배터리에서 파나소닉 점유율을 제친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테슬라 매출량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파나소닉이 많았죠. 근데 파나소닉이 지금 원통형 양산을 1년 정도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 데뷔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차세대 배터리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원통형 차세대 배터리에 따른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을 대세로 뽑게 되면서 채택을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플렉스입니다. 하이니켈에 따른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니켈 가격이 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판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그러니까 최대 실적을 낸 전년 동기 대비를 해도 영업이익이 3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을 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 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 저점 수준을 지금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니켈, 하이니켈에 따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현재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외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나 당일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신다라고 하면은 강승주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는 100% 주식 무료 어플리케이션 급등 타이밍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주 종목들을 쭉 올려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올려드렸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신풍제약 7월 4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 4일 당시 찍어드리고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50% 이상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2차전지 말고도 다른 내용들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